제가 맡은 그 파트는 AI DT를 활용한 수업 재구성과 수업 설계 파트입니다. 어, 그, 이 파트가 사실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AI 이틀 전이었나요?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적인 측면을 다뤄주신 권우경 선생님 그 내용 뒤에다가 내용, 수업 재구성과 수업 설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교환을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 기반 교육의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 학습 이력을 통한 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드백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디지털 기반 교육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수업 설계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서적 지지자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수업 설계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가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제 생각에는 22 개정교육과정의 그런 중점에 그 근거를 하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재구성과 수업 설계는 앞으로 더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업 설계와 재구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교환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교수 학습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2 개정 교육 과정에 교수 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두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차 교환 때 개념 기반 탐구 학습 교환을 맡아서 이제 적어놨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 이제 22 개정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학습의 경우가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방식의 교수 학습, 그리고 교과 내 영역 간, 그리고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교수 학습, 그리고 실생활의 맥락 적용,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기초 소양 함양,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의 특징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되는 것이죠. 어, 더불어 가지고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을 다양화한다. 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음, 결국에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22 개정 교육 과정은 역량 함양을 하는 교육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학습자들의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을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디지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AI 디지 교과서로 그 작년에 이제 많은 개발사들이 이제 탈락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장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가서 뭐 발표도 하고, 그 여러 그 캐리스와 개발사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은 바에 따르면, 어, 교육부나 그 창의재단이나 정부 그쪽에서 심사를 했던 그쪽에서는 이 수업 설계 도구,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수업 설계를 할 때 얼만큼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매우 강조해서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맞춤 문제풀이식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면은 어, 어떤 그런 철학도 없고 그런 더 많은 비판점에 시달렸겠죠.
그렇지만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수업 재구성과 설계 측면에서 많은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정말 그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개념적 이해에 다가가기 위한 수업 설계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잘 공유하고 나눈다면은 좀 더 발전된 좀 선생님들끼리 서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 재구성과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그 수업 재구성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요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 과정의 변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개념적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수업 방식의 변화. 이게 이제 개념 기반 탐구학습으로 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수업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의 방식이 학습으로서의 평가, 그죠? Assessment as Learning의 형태로 평가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학습으로서의 평가에서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 학생들의 그 남겨진 데이터를 방식으로 해서 남겨진 그 데이터 이력을 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의 변화가 사실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수 학습에서도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기반 탐구 학습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 그 질문이 있는 수업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구 학습의 기본이 그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역량 함양을 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학생의 수행이거든요. 즉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고 그리고 탐구 수업에서 다양한 이제 번예들을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 번예들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적절한 안내 질문에 따라서 수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교수학습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디지털 기반의 수업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의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오메스라든지 이런 에듀테크도 들어가 있고 오늘 또 학급 칠판을 보시게 되면 패들렛의 형태도 제공이 돼 있어요.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에듀테크들을 활용해서 그 교수 학습을 하는 그런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주체들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 격차가 큰 경우와 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 이제 어떻게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재구성을 통해서 개별 학습으로 이끌지, 협동 학습으로 이끌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학습 동기나 흥미가 낮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걸 아느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학습자 분석에 매우 그 유리합니다. 학습자 분석에. 학습자 분석을 이제 통해서 이 학습 동기나 흥미가 낮은 경우 수업을 재구성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그 재구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실 환경이 이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으로 바뀐다는 점, 교육 주체들의 요구,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된 삼가 연계된 학습이 강조되면서 수업 재구성에 대한 그런 우리의 교육 주체들의 요구도 드러나고 또 우리가 수업 재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환을 보면서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그 연수를, 그 연수 포털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시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선생님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연수용 AIDT 포털은 다음과 같습니다. edu.aidt.book.kr 여기 들어가면 연수용으로 AIDT 포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전에는 이제 텍스트북 114 이 그 교과서 그 만드는 그
지원 시스템에서 그 연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4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수를 하실 때는 edu.altb.kr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지금 컴퓨터에 앉아 계신다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로그인 할 때 교육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디지털 원패스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채팅으로 그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6시 정도에 접속을 했을 때는 무리 없이 접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8시가 넘어가고 접속을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그 어떤 교과서는 열리고 어떤 교과서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뭐 몇 번을 이렇게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수학 3학년 1학기 걸 가지고 연수를 이제 지금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창을 두 개 띄워 놓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일반 그냥 크롬 창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시크릿 모드 창입니다. 시크릿 모드는 보시는 요곳, 이곳, 이곳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새 시크릿 창 이걸 누르면 새로운 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사 화면에 들어가고 하나는 학생 화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왼쪽은 일반 창, 오른쪽은 새 시크릿 창을 띄워놓고 연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사창과 학습창을 이렇게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교환을 조금 이제 창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연수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환을 전부 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 재구성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수업 재구성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제 그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기본 창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창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수업 재구성이라고 있죠. 이걸 들어가서 수업 재구성을 해도 되고요. 이만큼 그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원클릭 학습 설정 맨 위에 원클릭 학습 설정에 들어가도 똑같은 창이 뜨게 되죠. 그리고 우리 반 수업,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우리 반 수업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반 수업에서도 수업 재구성이 여기 뜨게 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화면에서도 왼쪽 밑에 보면은 학습 목차라고 있죠. 학습 목차를 누르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바로 이 수업 재구성의 툴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는 거, 매우 많고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교환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어디서 수업 재구성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수업 재구성을 하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순서를 변경하는 거죠. 그 난이도를 고려해서 배울 내용을 재배열하거나 학생들의 그런 수준 그리고 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학습을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천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어,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는. 자, 수업 재구성에서 순서 변경은 여기 보시면 이게 위아래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면 순서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싫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점 두 개 보이는 선 두 개 보이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시에 대한 순서만 바꾸시는 것도 이 차시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 경우도 있지만 차시 전체를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단원을 이렇게 바꾸는, 단원의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서 변경은, 어, 사실은 수업 재구성의 그 핵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해주는 이 기본 이 슬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슬라이드. 이 기본 슬라이드를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재구성을 하냐, 뭐 없앨 건 없애고 추가할 건 추가하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순서 변경은 기존에 제공해줬던 거를 그냥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제가 수업을 그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순서를 변경하는 그런 것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순서를 변경한다고 해서 뭐 엄청 그 공을 들인 재구성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변경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삭제입니다. 중복되거나 아니면 학습량을 고려. 실제로 AIDT로 제가 두 달여간 수업을 해본 결과, 이게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통 이제 9개 슬라이드가 제시가 돼요. 9개 정도 제시가 되는데, 9개 정도 슬라이드를 다 끝내면 수학 익힘이 나오고요. 수학 익힘이 한 7슬라이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 문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쉬지 않고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거의 40분에 이제 형성평가까지 딱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학 익힘이나 형성평가 문제에 좀 많이 그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삭제를. 그래서 삭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너무 직관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위에 있었던 내용을 더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UDL의 원리로 만들어졌거든요. 보편적인 그 디자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누구나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휴지통 버튼 이걸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가. 그럼 지금 이게 총 9슬라이드거든요. 1, 2, 3, 4, 5, 6, 7, 8, 9. 9슬라이드였습니까? 근데 제가 3개 슬라이드를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는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여기.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실제 수업에서 봐야겠죠? 실제 수업에서 수업하기를 들어가면 슬라이드 수가 밑에 보시면 6개 슬라이드로 이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슬라이드 지운 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살리고 싶으면 되돌리기 버튼이죠. 되돌리기를 누르면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가 9슬라이드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재구성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거는 단원도 삭제할 수 있는데, 단원 자체를 삭제하게 되면은 단원이 이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차시 전체 차시 대단원이 포함된 전체 차시가 미사용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미사용 상태로. 그래서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어, 뭐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 재구성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순서를 바꾸고 하는 것에 좀 더 나아간다면 이 교과서 맞춤 재구성 그래서 누르면 아이스크림, 미래엔, 비상 뭐 이런 순서대로 내 서책 교과서와 순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교과서, 비상 교과서, 그리고 천재 교과서. 천재 교과서는 이제 평면 도형이 1단원이라면 비상 교과서는 평면 도형이 2단원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전부 다 한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매우 쉬운 거, 순서 변경과 삭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선수 학습 금지, 뭐 이런 그 선수 학습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5월 초에 선수 학습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 뭐, 이렇게 3단원은 빼고, 3단원, 5단원, 6단원을 잠금을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아까 학생 입장, 지금 오른쪽이 이제 학생 화면이죠. 학생이
우리 반 수업을 들어가면 지금 3단원과 5단원, 6단원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 시작일 설정으로 이걸 16일, 이거는 21일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차시별로도 잠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 4, 5차시만 난 열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학생이 다시 수업에 들어오면 6단원에 3차시, 4차시, 5차시만 학습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볼 수 없는 이렇게 학습 설정도 일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재구성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추가예요. 이 추가인데 이제 이게 어, 그냥 단순하게 그뭐 PPT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 파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링크라든지 뭐 다양한 걸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교과서 기본으로 제공해 준 것에다가 뭐 나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3일 전에 권유경 선생님께서 매우 그 좋은 그런 연수를 해주시면서 사실 천재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노트 기능이죠. 학생이 이제 필기를 하면 그 필기 내용이 저장돼서 그걸 결과값을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그 기능인데 그래서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 한두 문제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볼만한 물론 볼만한 콘텐츠를 AI 데이터 교과서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교과서에 보면은 그 선생님 추천학습 이거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그 어떤 그 더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공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좀 그 방식으로 하고 싶다. 특히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텔링의 그런 그 수학 그 학습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스쿨에서 PPT를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업을 재구성해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수업 재구성 툴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내 컨텐츠 추가라는 이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형식을 네 가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서 파일인데 문서 파일에서 이런 확장자들을 제공해줘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조금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PPT 기능과 GIF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서 상당히 어,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PPT나 GIF는 선생님들 가장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죠. 뭔가 우리가 PPT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좀 유려하게 화면을 넘기는 그런 기능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이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제 잘 구동이 안 돼서 구글 슬라이드 창이 새로 이제 열리는 그 안에서 이제 구동이 안 되고 구글 슬라이드 창이 새로 열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PPT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니까 유려하게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PPT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10메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걸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10메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는 저는 우리가 보통 영상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 링크를 거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연결해 주면은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곱셈 4단원 곱셈의 2차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수업을 재구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콘텐츠 추가를 눌러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문제를 풀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았는 게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뭐 일인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우리가 뭐 제공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디스쿨도 있고 뭐 비바쌤도 있고 뭐 티셀파도 있고 그런 데서 문항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일일 수학, 곱셈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 버튼이 생기면서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갖다 놔야겠죠? 이걸 누른 상태에서 뭐 하나하나 움직여도 되지만 누른 상태에서 보통 뭐 거의 정리하는 시간에 할 테니까 뭐 미니 게임을 하고 핵심 개념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컨텐츠 추가해서 이번에는 어, 그냥 아무 영상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에 관련된 아무 영상을 이렇게 복사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아무 영상을 갖다가 이 링크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해주고 여기다가는 마찬가지로 뭐 유튜브 영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면 유튜브 영상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이 정도 위치에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고 또 PPT도 한번 넣어볼게요. PPT 아까 전에 여기서 뭐 실습 이거 PPT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도 들어갔고 PPT는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5페이지밖에 안 넣었는데 네. 그래서 PPT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숫자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은 아까 22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량 함양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 학습 수업을 설계할 때 있었던 내용을 뭐 그냥 다 날려도 되는 거예요. 다 날리고, 나만의 자료,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 다양한 이제 법례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례들을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나만의 자료를 구성해서 이 툴에다가 이 아주 멋진 툴이죠. 그리고 컨텐츠를 마음대로 다양한 확장자로 넣을 수 있는 이 툴에다가 나만의 수업을 구성해서 이걸로 보통 8찻이라든지 12찻이라든지 쭉 나오겠죠. 그런 거를 이제 DT를 통해서 하고 그 결과가 이 DT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나중에 평가를 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라고 재구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뭐 너무 과도한 뭐 학습 뭐 예습 지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 누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들어가 볼게요. 아까 4단원 2차시에다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4단원 2차시를 들어가면 슬라이드가 지금 13개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중학습 모드를 하면은 학생과 선생님이 이제 화면이 이게 동기화가 되죠. 동기화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면 지금 아까 유튜브 링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새 창이 뜨면서 영상이 이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 새 창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영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학습 시간 같은 거도 전부 다 기록이 남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가 막 나오고, 이거는 뭔가요? PPT죠? PPT. PPT가 제가 아까 해놓은 연습할 때 해놓은 PPT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거는 뭐,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면은 높이나 이렇게 좌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일부러 화면을 이렇게 절반만 해놨죠? 그래서 화면을 키우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전체 화면 표시거든요. 이게 전체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넘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봤던 거죠. 폰트는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PPT의 장점이 이렇게 유려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멋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다시 줄여서
PPT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넣었죠? 사진 파일을 넣었죠? 정리하는 내용으로. 사진 파일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해주면 학생들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140 그리고 여기 뭐 20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푼 다음에 이제 X를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죠. 지금 보시면 선생님 지금 노트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데 학생이 손글씨로 문제를 풀다가 이 X 버튼을 누르면 로딩 화면이 방금 떴고 나의 노트에 저장됐습니다. 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보면 여기 노트 표시가 뜨게 되죠. 노트 표시를 누르면 학생이 한 것을 선생님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개별적인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라는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수업할 때 저도 지금 학생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DT를 계속 이제 활용을 먼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데이터가 이제 쌓여야지 맞춤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계속 활동보다는 이제 DT 활용 위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일 때는 이제 그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데이터 교과서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뭔가 이런 수업 재구성을 통해서 수업을 재구성하고 설계하고 하는 데 엄청나게 더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을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수업을 종료할게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게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여기 수업 재구성에 추가해서는 이미지 파일도 추가할 수 있다. 방금 이미지 파일 추가한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링크나 웹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럼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업 재구성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컨텐츠 재구성. 이걸 누르면 뭐 학생들에게 뭐 1학기 때 배웠던 뭐 내용, 이거는 뭐 3학년 과정인데 1학년 1학기는 너무 이제 전이니까 뭐 2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추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뭐 이럴 때도 뭐 일일이 추천할 수도 있지만 AI 맞춤 추천을 누르면 AI가 이렇게 판단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추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정해서 추천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후에 공부를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천재 교과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따 수업 설계 때도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잠깐 이렇게 닫아놓고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계속 튕겼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원 연수형 포털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이제 YBM 거를 한번 꺼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 3학년 수학에서 YBM 잘 되네요. 교사 샘플과 학생 샘플이 있는데, 그 YBM은 그, 저번까지는 이게 진행이 잘 됐었거든요. 잘 이제 구현이 됐는데, 이걸로 바꾸면서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 수업안을 보시면요. 맨 위쪽에 여기는 이제 수업안에 들어가야 돼요. 수업 제공을 위해서는. 수업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바로 수업안 편집이라는 창이 보이실 겁니다. 수업 편집.
이거를 누르면은 뭐 수업안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재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추가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자료를 끌어와서 이렇게 수업안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 이름을 쓰고 만드는 것이고, 재구성은 있는 거를 갖다가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걸 갖다가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구성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구성해준 이 수업안인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었죠. 순서 변경하는 거, 그리고 삭제하는 거, 그리고 추가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더 YBM이 직관적이에요. 뭐 드래그 앤 드롭이. 저도 그 현장 적합성 검토를 할 때, 한 두 달? 지난 7월부터, 6월, 7월부터 이제 10월 때까지 이제 계속 활용을 해보면서 좀 장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상당히 좀 태블릿에 잘 맞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태블릿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손 모양으로. 그래서 이걸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애니메이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용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옮기는 것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삭제하는 거는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없애는 거죠. 없애면은 아까 천재 같은 경우는 여기 되돌리기 기능이 있어서 바로 살릴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끌어다 줘야 돼요. 삭제된 거를. 이게 삭제되면은 이걸 다시 끌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내 자료를 추가하는 거겠죠. 추가 활동으로, 또 이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 YBM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매우 양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이렇게 제공이 돼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수업이 이렇게 확 구성이 됩니다. 기본 제공해주는 콘텐츠 양이 상당히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료를 등록하면은 마찬가지죠. 첨부 가능 파일이 이렇게 다양한 확장자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확장자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기에 제가 이제 1일 수학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요. 자, 1일 수학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이제 그전에는 됐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지, 테스트라고 써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뜨고, 최신 중 보이지가 않죠. 어, 뭐, 이렇게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은 이 정식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추가를 눌러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현재는 체험 버전이라서 정식 버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문구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간 거를 아까 그 천재처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왜 제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거는 수업 재구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똑같다. 자료 등록하는 것도 똑같고, 어, 방식이 같아요. 천재랑 같은데, 아까 차이라고 한다면 이 YBM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기능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학생이 아까 전에 그림 파일을 올려놓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문제를 풀고 그걸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고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YBM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YBM 구성도 이렇게 똑같이 제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업 재구성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질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채팅, 예, 출석 체크 해달라는 채팅이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 설계 이제 파트인데요. 이 내용은 그 작년에 이제 교실혁명 선도교사 그 연수를 들었죠. 그때 이제 D2, D1, D2 그리고 그 D 파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업 재구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AI 데이터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떤 걸 한 번만 해도 된다? 출석을요? 출석을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군요. 예. 그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을 참여시키고 가정을 평가하는 AITT 수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수업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 선생님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뭐 드리진 않고, 왜냐하면 이 수업 설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교환에다가는 이제 케이스에서 제공한 기본적인 그 모형을 제시해 줬지만,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 수업은 사실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어, 그,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할 때 꼭 어떤 수업 모형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하는 수업 모형에다가 수업 모형, 이 바로 2번이죠. 교수 학습과 방법을 결정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교수 학습과 교수 방법을 결정하면 그걸로 수업을 꼭 구성할 때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가 있잖아요. 다양한 핵심 서비스가 있어요. 그 핵심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단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맞을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이 전체적인 그 수업 설계의 가장 그 기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학습 방법은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고, 개별학습으로 할지 협력학습으로 할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모형으로 할지 어떤 전략으로 할지 또 결정한 다음에 그 수업 전 그리고 도입 활동 1, 2, 3 정리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각 단계의 수업 전후도 있겠죠. 각 단계에 떤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그리고 학습자 분석이 있어야겠죠. 학습자 분석은 매우 편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교사 화면이잖아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학급 분석을 들어가면 이건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서 그 작은 글씨만 표시가 되는데,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제시해주고 있고, 단원의 평가별, 차시별,
성취 기준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내려다 보면은 우리반의 학습 분포가 어떤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1번 학생, 뭐 2번 학생, 이 학생이 빠른지 느린지 어떤 정답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 분석은 AI 데이터 교과서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교과서로 수업을 하기 전에 그 단원 맨 위에 이렇게 평가가 있죠. 진단 평가. 진단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의 그 수준이라든지 그 AI가 분석해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이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보고 학습 이력을 확인하면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지를 설정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학습 이력을 보고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학습으로 할지, 협력 학습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교수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개별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맞춤형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협력 학습을 한다는 것은 협업 학습이나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재구성입니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 교과서에서 제시해 준 수준으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학생에 맞는 문항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제라든지 그 AI 맞춤 학습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설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과제를 배부할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이제 더 그 학습자 수준에 맞는 더 낮은 수준의 문제를 또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봤듯이 추천 컨텐츠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걸 또 할 수 있는데 이 교사 화면이에요. 교사 화면에서 이 과제에 보면은 모둠 관리라는 게 있어요. 모둠 관리를 통해서 모둠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둠을 구성할 때 옆에 이제 이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 보통 학습자가 있죠. 이런 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보통 학습자, 느린 학습자가 모둠으로 구성돼서 1모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2모둠, 3모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그 협동학습을 할 때 학습자 분석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까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업으로 잠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이 교사고 오른쪽이 학생이잖아요. 여기서 수업하기를 누른 다음에 학생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불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학습을 한다고 해볼게요. 모든 학습을. 모든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학급 칠판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게 학급 칠판 기능이 켜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도 보면은 여기 학급 칠판 기능이 보이죠? 그래서 학생도 학급 칠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생성된 게시판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칠판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총 6개의 칠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룹형, 자유형, OX형, 신호등형, 투표형, 갤러리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룹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면 이거 선생님들 많이 보시던 거 아닌가요? 뭐랑 똑같죠? 패들렛과 똑같죠? 학생 안 뜨지 않냐? 새로 고침을 하면 됩니다. 새로 고치면 테스트 1번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이나 선생님이 학생이 뭐 테스트 1 그래서 뭐 파일도 올릴 수도 있고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게시물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바탕 색깔을 바꿔서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왼쪽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하트를 눌러서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요. 댓글을 남겨주면은 이제 학생이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의견, 또 프로젝트 학습, 그 그룹에서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테스트 2번을 만들어 놓고 갤러리형을 한번 볼게요. 갤러리형. 갤러리형을 만들면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음,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사진 파일을.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일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는데 아까 전에 1일 수학 이거 그렇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파일을 올려서 뭐 1일 수학, 1일 수학 이거 치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결과물이 올라가죠. 사진이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때는 스크린샷을 하고 푼 문제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선생님이 내주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스크린샷 하거나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올려놓고 다른 친구들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활동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되는 양식이 JPG, JPEG, PNG 사진 파일이고 최대 5메가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 올린 사진을. 그리고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은 이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학생들이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한다거나 댓글을 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을 잠금할 수 있어요. 활동을 잠금하면 이게 잠금 버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생도 잠금 버튼이 생기고 들어가면 이 플러스 버튼이 없죠. 그럼 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잠금해서 그 활동이 끝나면 잠금할 수도 있고 게시판을 뭐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뭐 이어나가던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 템플릿이 복제된 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 칠판 기능은 음, 그 수학보다도 뭐 앞으로 나올 그런 사회나 과학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패들렛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협력 수업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물 작성할 수도 있고 사진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잠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모듈 선택과 구조화인데, 이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가 있어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들을 개별학습이나 협력학습에서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큰 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핵심 서비스를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보셨죠? 그래서 모델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의 원칙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이라고 이제 케니스에서 제시를 해준 걸 다시 한번 연수생들에게 이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죠, 많이. 거의 뭐 에듀테크 활용하는 연수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DT를 활용한 수업 재구성과 설계에서 이런 원칙들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 설계 원칙 관련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스스로 학습을 위한 탐구 질문을 형성하도록 돕는가 이런 거 학생 참여 수업으로 설계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영역을 활용하도록 수업이 설계되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그 원칙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그 수업 설계할 때는. 그래서 상호작용 및 협력, 그리고 맞춤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묶어보자면 맥락과 지식 구성을 함께하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식 구성과 상호작용 협력은 수업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질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맞춤 교육은 맞춤형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수업을 설계할 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지난 1월, 2월, 1월, 2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월, 2월에 그 터치 교사단 터치 교사단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터치 교사단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그 터치 교사 3기 연수를 했죠. 2기 그 시도 대표를 뽑고 3기 연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수업 설계 그 교환을 함께 만들 선생님들을 이제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을 했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공받은 수업 설계 툴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저만 제가 이제 쓰는 다른 이제 툴이 있는데 저는 너무 그 저희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좀 지역적인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할 때는 이 QS에서 제공한 기본 틀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업로드를 했고요. 어, 이 내용은 전부 이 내용을 전부 다 연수할 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것만 같이 작성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같이 작성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설계할 양식인데 이 특정한 이런 활동, 이런 1번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아까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수업 설계의 원칙이었죠. 네 가지 원칙이 중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이제 수업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AADT의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DT 지원 기능은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고, 이 색깔이 바로 그 수업 설계의 원칙을 나타내는 색깔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한번 직접 간단하게 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학년 2학기 단원을 가지고 수업 설계를 이렇게 짜봤는데요. 밑에는 이제 저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어, 일단은 그 학습 목표를 이렇게 진술했어요. 평면 도형은 여러 가지 모양을 범주화한 것이며 각각의 평면 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초점으로는 뭐 연결, 패턴, 성질 이런 거 초점으로 해서 개념적인 렌즈로 해서 이 학습 목표를 진술을 해봤고요. 일반화 문장을 진술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특정한 그런 그 삼각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단원에서 단원 전체적으로 다양한 삼각형을 이제 탐구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을 범주화한 것이 평면 도형이구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구나, 범주화시킨 거구나, 그리고 각각의 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이 수업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총 1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시, 3, 6차시, 7, 8, 9,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모형에 따르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관계 맺기와 그다음에 집중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칸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활동 1번, 첫 번째 이제 1차시 활동에서는 다양한 삼각형을 보여주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이 이제 말해보면서 이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재료, 종이나 클레이 같은 걸 제공하면서 구체물들을 제공하면서 특정 성질을 가진 도형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뭐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부를까, 이런 거를 어떻게 범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제가 뭐 더 쓰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질문지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차시 나와 있는 성찰로 써 있는데 이 전 과정에서 다 성찰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각 차시마다 성찰이 계속 일어나면서 메타 인지를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시에서 6차시까지는 뭐 정삼각형, 이등변성각형, 직각, 예각, 둔각, 삼각형들이 각각의 범례죠. 각각의 범례들을 이렇게 탐구하는데 이때는 이제 저는 이제 상호작용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직소 모형을 활용해서 그 정삼각형을 중심적으로 아는 학생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 각각의 삼각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원 무등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그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협동을 하면서 그 결과값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럴 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뭐 교사의 수업 재구성, 대시보드, 수동 도구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법률을 탐구하는 그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에듀테크적인 부분에서는 알조메스 2D, 평면 도형을 나타내는 2D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특징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그런 활동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률을 탐구한 학생들은 어, 하나의 일반화 문장에 도달하게 되겠죠. 도형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그리고 다양한 도형의 성질을 적용해서 수학적인 원리를 찾고 일반화 문장으로 다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사의 그 재구성을 통해서 수업 재구성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봤던 학급 칠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과물을 모아놓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한 서로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은 지난 겨울에 나와 있던 핵심 기능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출판사별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거든요. 그 아까 YBN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활동이라고 해서 뭐 게임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활동 자체를.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 첫 시수는 그걸 활용했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삼각형의 성질을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보면서 삼각형과 삼각형이 뭉치면 이제 사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칙에 따르는 패턴을 만든다든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게 전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삼각형만 이렇게 범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마지막에 성찰까지. 근데 이 과정을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평가죠, 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가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 어, 여기 공간을 사실 여기다 쓰는 게 부적절하지만 수업을 하기 전에 평가 계획과 루브릭을 먼저 선생님이 작성을 전부 다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 계획이 나오고 평가 계획이 곧 학생의 활동 내용과 그 활동 내용이 되겠죠. 평가의 내용이 곧 학생의 활동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라는 것이 결국 수업의 방향을 유지시켜주고 집중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도구로서 또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모든 그런 결과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이게 되고요. 이력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한 가중심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나누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기본 안에는 없는 거를 이렇게 평가에 대한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 수업 설계를 한번 해보면 어, 그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수업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거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기능을 익히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3월부터 이제 그 계속 활용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그 반발이랄까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음,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 수업을 재구성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우선 편하거든요. 채점도 대신해주고 좀 힘든 시간에 AI 맞춤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좀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을 그리고 좀 쉬는 시간을 그걸 결국에는 이제 얼마큼 많이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얼마큼 많이 피드백을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이미 기능적으로만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그냥 편하고 좋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의 그 교육에서 실제로 수업을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 연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재구성, AIDT를 활용한 수업 재구성 및 수업 설계 파트를 맡은 대서초등학교 조태환입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AIDT 선도학교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수업 설계나 아니면 수업 재구성하는 걸로 또 가야 되는데 너무 편하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막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 너무 그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교환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교시도 상세한 설명으로 알짜배기 시간 채워주신 조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워크숍에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5회 동안의 연수 프로그램 추가 개발 3차 온라인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